한국 캠퍼스에 등장한 한 명의 중국 유학생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저 리우밍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문화는 결국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가르침 속에서요. 베이징의 중심지에 자리한 집에서는 매일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문화의 아류야. 한글도 사실은 중국 문자를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그 말들은 어린 저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처럼 새겨졌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밍입니다.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저를 부를 때면 미래 중국 학계의 큰 인재라고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단단히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은 제 뿌리처럼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약하고 종속적인 존재일까? 뉴스에서는 한국의 K-팝, 드라마, 첨단 기술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제교류처에서 서울의 명문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학문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리우밍, 너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한국에 가서 중국이 얼마나 대국인지 보여주고 오거라.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직접 가서 증명해라. 나는 싸우러 가는 전사처럼 확고한 신념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토론할 때 내가 준비한 중국 중심 사관으로 압도할 것이다. 한글의 기원을 물으면 중국 한자 문명의 영향력을 지적할 것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문제에서는 동북 공정의 논리를 펼칠 것이다. 저는 마치 하나의 전투를 준비하듯 세심하게 전략을 짜고 또 짰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현대화되어 있다 해도 역사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빌딩,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 그리고 바쁘지만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이건 껍데기에 불과할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애써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채 진짜 한국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저는 다소 무심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나는 교환학생이다.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어디선가 그런 오만한 생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방은 정민수라는 한국인 학생과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리우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중국에서 왔다. 쉽게 친해질 생각은 없다. 방 안에는 따뜻한 환영의 공기가 흘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 적응이 아니라 증명,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믿음, 논리, 자부심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마치 사방을 경계하는 전사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글 표지판과 낯선 언어들, 그리고 제법 세련되어 보이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제가 상상했던 미개한 아류 국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차이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껍데기야.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스스로를 세뇌하듯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자 첫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룸메이트인 정민수는 유난히 깔끔하고 배려심이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하고 방 안을 주기적으로 정리했으며 공동 공간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다지 자주 씻는 편이 아니었고 개인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리우밍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빨래방 가실래요? 저는 쿨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 작은 불편함이 서로의 사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박지훈 교수님의 동아시아 고대사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매우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 고대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자기 것을 부풀려서 말하는구나. 첫 번째 세미나 시간, 교수님은 토론 주제를 던졌습니다. 고구려는 과연 한국사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독립된 고대 국가로 볼 것인가? 김수연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지배했지만 문화, 언어, 정치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한국 고대 국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본질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왕조에 해당합니다. 동북공정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중국 대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순간 세미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김수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왕조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스스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조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운 논리로는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김수연의 논리는 예상보다 탄탄했습니다. 조공 외교는 그 시대 동아시아 질서의 관행일 뿐입니다.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은 외교적 수단이지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제 논리를 정면으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언의 반박을 준비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국의 대국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운 것에도 왜곡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의 도서관은 크고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사료들을 넘기며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 고려와 조선의 국제관계, 그리고 고구려의 독립성과 문화적 자율성에 대한 기록들.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심어졌던 확신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리우밍 씨, 같이 한글 박물관에 가보지 않을래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한글도 결국 중국 문자의 변형이야 라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한글 박물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섬세한 설명,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뜬 설계. 그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환자와는 전혀 다른 발상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이건 우리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다.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지? 중국에서 배운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증거들인가? 자부심과 혼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밤이 이어졌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의 수업과 생활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독립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였다는 수많은 기록들, 훈민정음이 중국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창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학생들의 자긍심 넘치는 태도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다.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그 생각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 세미나 시간, 김수현이 준비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고구려와 발해의 독립성과 문화적 자율성이었습니다. 김수현은 방대한 사료와 논문을 인용하며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고구려가 스스로를 대조선이라 칭했으며 발해가 독자적인 통치 체계를 유지했음을 차분히 증명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자리에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이건 논리적이다. 감정적 주장 따위가 아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표가 끝나자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우밍 씨, 중국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해보시겠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우리 역사 속 일부로 봅니다. 동북공정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의 영향권이었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 말 속에는 확신이 빠져 있었고 김수현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논리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도 중국 문자의 변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말했지만 훈민정음 해리본을 보면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철학을 담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한자 체계와는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그의 추가 설명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논리는 방패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길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입을 꾹 다문 채 자리에 앉은 저는 이 세미나가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정민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우밍 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지키려 했던 신념, 그 모든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좁은 기숙사 방 안에서 캔맥주 하나를 들고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학생 식당에서는 조용히 밥을 먹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한국 사회 안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류밍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국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다짐은 마치 침몰하는 배 안에서 붙잡은 부러진 돛대 같았습니다. 의지할 것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얻은 것은 싸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리우밍은 한국에서 겪은 갈등과 충격을 통해 자신의 신념에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지만 동시에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고했던 믿음과 오만한 자존심,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깨달음. 한국에서 보낸 짧지만 치열했던 시간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의 작은 여정이 여러분께도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저의 다음 발걸음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